3월 2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주제는 민생공약 경쟁입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앞다퉈 선거 공약을 내걸며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고물가 속 팍팍해진 민심을 위한 이른바 민생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저출생 대응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 명, 소요 예산은 1조 4,5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야당 반응은 어땠을까요?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기본소득의 이념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초저출생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등록금 면제하겠다는 걸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첫째는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처럼 고품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제 전문가인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가장 무식한 발언이라면서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그 돈을 갚게 되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이라면서 망국적 악성 포퓰리즘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요?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예산도 제시 안 한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를 급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3조 규모의 민생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무슨 뜻인 줄은 아십니까?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10분 이상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 직전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와 우리 청년 등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본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공통적으로 내건 게 바로 어르신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부분입니다. 간병비 감면과 식사 지원,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한편 간병인 자격관리제를 도입합니다. 또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도 확대하고요. 아울러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통한 주 7일 무료 점심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무상 어르신 패스를 통한 교통비 절감이 눈에 띕니다. 모든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해서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2030 세대를 추월하면서 어르신표를 향한 여야 공약 전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생 공약이냐, 선심 공약이냐,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준의 규모인지가 관건일 텐데요. 선거를 앞둔 여야의 공약 경쟁이 아니면 말고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야말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돼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